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 한번 하고 개별 종목으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엔비디아의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 반도체 관련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이 이르면 25년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면서 지금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한국도 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많아가지고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백화점 업체 콜스 또한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백화점의 실적이 괜찮다라는 거는 이 위드 코로나가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해석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또한 지금 실적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 이거 보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저번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000건 정도 감소한 26만 8천 건을 기록했는데요. 팬데믹이 시작되던 작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고용 시장 또한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이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고용 부분이 이 물가 상승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시장으로만 보다면 악영향이죠. 예, 그러한 부분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조금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네요. WTI 같은 경우에는 79.01달러로 0.83% 정도 올라서 끝났고요. 달러 인덱스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채권은 혼조를 보여줬고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의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금에서 나온 자금이 어디로 갈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중국 쪽도 만약에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냥 원유 사용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기초 원자재, 뭐 원유나 아니면 구리나 이런 쪽의 상승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말씀드리고 웨드부시가 내년 반도체 부족 완화에 나스닥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지금 월가 예상치보다는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자, 중국 쪽 언제 다시 올라올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G2 싸움에 G2면 미국이랑 중국이죠. 한국 반도체가 지금 중국 사업에 제동을 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장비 수입에도 제동이 걸리면은 한국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한국이 소부장 쪽에서 장비가 많이 약하잖아요. 이 한국 국산화를 얼만큼 빨리 해줄 수 있을지 혹은 별 타격 없이 지나갈 수 있을지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수출 기업 10곳 중에 8곳은 원자재 문제로 인해서 경영하는 데 있어 부담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개인적으로 금이 계속 빠지게 된다면 요것들이 어디로 갈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개인적으로 원자재를 꼽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저는 원자재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영 부담을 갖는 한국의 기업들이 꽤 많다라고 하니까 피해를 입을 기업들 좀 체크를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괜찮아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설계단을 해체한다라고 해요. 탈원전 대목박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1년이 안 되죠.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이슈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대놓고 말해서 지금 그 여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에서 원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현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백지되는 거예요. 다시 원상복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뉴스를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현대차가 전기차 통합 플랫폼 이걸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충전이나 이런 부분과 엮어가지고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요즘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이 많이 조정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뉴스들로 인해서 다시금 턴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오늘 미국 옵션 만기일이고 이러한 부분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 정리를 조금 길게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종 모양 있잖아요, 종 모양. 네, 종 모양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시황을 듣기 위해서라도 그거 한번 눌러주시면 도움 되시겠죠?
자, 그러면 개별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입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오늘만 하더라도 좀 빠졌다가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현재 뉴스가 어떤 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향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탈원전 대못방나 원전 핵심, 이 한전기술 설계단을 해체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현 정부에서 이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모양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대선 주자가 중요한 거지, 현 정부 임기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6개월이면요. 이걸 해체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당장 다음번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리 원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한전기술 설계단 다시 만들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원전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단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단기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크게 흔들릴 뉴스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슈가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었나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 원전 건설 공로나 요거 등으로 준공이 지연된 울산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이 건설공사 협력업체들의 작업 거부로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평소 인력 대비 40% 정도만 출근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20여 개의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에 대한 원청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작업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약간 어떻게 보면은 파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것도 단기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넘어갈 거예요. 어떻게든 해결을 해 나가겠죠. 근데 이제 긍정적인 신호 하나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끝나고 확정치를 꼭 봐야 되긴 하겠지만 떨어지는 물량을 연기금이랑 외국인이 많이 받아냈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음봉인데 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이 음봉이고 그리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한 걸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내일 반등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왜냐하면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렇게 사면요,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빠른 시일 내에. 저는 더더욱더 이러한 상황을 기대를 했는데 오늘 악재가 뜨면서 일부 좀 빠지더라고요. 야, 내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역시나 이게 음봉인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줬잖아요. 계속해서 이어져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요거 금방 21선 회복합니다. 한번 어떻게 보면 딛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딛고 올라가게 되면은 보다 더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거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될 것 같네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다음번에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보여졌을 때 저항이 이제 21선이 될 거란 말이죠. 이 이상으로 뚫고 올라가면은 오히려 여기는 개미털기 자리로 추세 우상향 유지해갖고 쭉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면 여기 아래서 질질 끌면서 옆으로 횡보를 좀 해주다가 나중에 좀 시간 들여가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걸리는 시간이 못해도 2주에서 3주는 더 봐야 돼요. 아, 머리 아프죠? 그리고 혹시나 정말 만약에 요 부근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제가 여기서 절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남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팔고 저라면은 다시 회복하는 모습 봐야지 팔았던 물량만큼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수수료는 들겠죠. 근데 리스크 차원에서 여기 이탈하면 정말 무서워집니다. 이 아래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18,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좋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만큼은 이 지지를 하면서 횡보를 해주는 그림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확정치는 아니고 예상치긴 하지만 수급이 괜찮잖아요. 21선 위로 진짜 올라갈 가능성 있을 것 같거든요. 올라가게 된다면 만약에 제 신호를 따라가지고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참고해가지고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21선 부근에서 절반 정리하셨을 거거든요. 그럼 올라가면은 판만큼 이렇게 매수를 다시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판만큼 다시 산 거기 때문에
비중은 그대로 지켜지는 거잖아요. 손실 리스크 제한은 다 리스크 제한대로 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위치,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수급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괜찮아 보인다. 얘네들도 물리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뭐 여기서 그냥 박스를 그리면서 횡보하고 있는 건데 물려봤자 얼마나 물렸겠습니까? 아예 매수를 안 하면 안 했지. 다시 가기 위한 시그널로 보여지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제 자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 저라면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20일 이탈하면 절반 정리한다라고 했죠. 그럼 절반으로 갖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 만약에 이 부분 떨어지면은 절반 팔고 혹시나 팔았는데 올라가게 된다면 판만큼 사고 그리고 21선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또 판만큼 사고 그런 식으로 볼 것 같습니다. 아, 이 위가 제일 좋은데 이 매물대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을 좀 해소를 아직 못한 그런 그림이 아닐까 싶네요. 빠르게 두산중공업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마음고생하신 거 수급 보면서 좀 마음 달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멤버십 최근에 열었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15종목으로 이제 관심 종목을 넣고 빼고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많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종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10종목으로 해서 넣고 빼고 할게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추정남이 보고 있는 10종목의 관심 종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10종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적하고 관찰하고 전략을 짜나가는지 뭐 궁금하시다면 그냥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잖아요. 거기로 멤버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한번 궁금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